Lots, top and reports go. 12, 11, 10, 8, 7. 1995년 8월 5일 출생. 몸무게 600kg. 미국 공군기지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의 이름은 무궁화 위성 1호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통신위성. 그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22번째 상용 위성 보유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달고 하늘에 떠있는 또 다른 별, 인공위성. 무궁화, 아리랑, 우리별. 그 인공의 별들이 대한민국을 우주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날개를 활짝 펼쳤다. 2006년,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간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해외에 인공위성을 수출했다. 위성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입 회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소형 위성급에 속하는 라작셋은 지름 1.2m에 높이 1.2m, 무게는 200kg이 채 안 된다. 개발에서 제작까지 걸린 기간은 4년 남짓, 개발비로 200억 원이 들었다. 소형 인공위성의 개발부터 수출까지 블록버스터용 한국 영화 2편 제작비로 해결한 것이다. 수출이야 지난해 8월에 모두 끝났지만 발사 전까지 보관 도중 발생할지도 모를 결함을 살피는 사후 관리도 우리 기술진의 몫이다. 우리가 1990년대 초부터 인공위성 기술에 많은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라작셋이 2000년도 초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떤 국가적인 투자가 경제적인 결과로 일어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봐서 한국이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0년 9월, 말레이시아는 50kg 남짓한 초소형 위성인 티웅셋 1호를 발사한다. 티웅셋을 쏘아 올린 지 6년 만에 말레이시아는 두 번째 인공위성인 라작셋을 발사할 예정. 두 번째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의 기초를 세운 2대 수상 툰 압둘 라작의 이름까지 붙였다. 환경감시용 위성인 라작셋. 그들은 우리의 고해상도 카메라 기술을 높이 샀다. In fact, we are looking at leapfrogging, like I said to you earlier, leapfrogging the technology. At the time that we looked into these programs in 1999, the only one that is offering us that high resolution, 2.5 meter resolution technical capabilities is Korean. And even our earlier partners do not have these capabilities. And based on that reasons and then their willingness to share, to transfer knowledge to Malaysia, we decided that this is the partners. And in fact, that is the best technology available at that time.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라작셋은 우리나라의 소형 위성 우리별과 뿌리가 같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전문가 최순달 박사. 그의 손에서 국내 최초의 과학 기술 위성인 우리별이 탄생했다. 10, 9, 8, unité, feu, allumage. 영국의 서리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아 완성한 우리별 1호는 1992년 8월 유럽의 아리안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고 대한민국 위성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우리별 1호를 발사한 후 최순달 박사는 위성 제조 기술의 자립을 시도한다.
이듬해인 1993년 우리 기술로 제작한 우리별 2호가 탄생하고 99년에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100% 독자 기술로 만든 우리별 3호가 우주로 갔다. 그리고 2003년 과학기술위성이라 이름 붙은 우리별 4호까지 우주를 날고 있다.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호는 이미 발사돼가지고 올라가 있고 2호도 이제 제작이 완료됐는데 이 2호를 내년에 발사. 상년에 그 첫째 발사체에다 실리가지고 발사할 KSLV에 실어서 그래 할. 우리가 이라크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걸프 전에서 보다시피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우주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남이 우리를 보는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한편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우주 분야 말고도 위성 사업 분야에서도 1년에 시장이 약 1,000억 불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kg) 남짓한 소형 위성인 우리별 시리즈는 상업용이 아닌 과학실험용 위성이다. 그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특히 과학기술 위성 1호는 은하계의 구성물질과 우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되었다. 데이터 항목이 많잖아요. 그 막 하나하나 오프돼 있고 온로드 돼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될 때 말이지 그렇게 참 좋을 수가 없다고. 이게 전부 처음 멀리서 받는 물리적인 이런 양을 전부 숫자로 정확한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게. 과학기술 위성 1호는 하루 평균 5번씩 은하계에서 수신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뭐 경쟁을 한다, 일본하고 경쟁한다, 중국하고 한다, 러시아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미 다진 기초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분야,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이미 성공하고 있는 예가 소형 위성 분야입니다. 소형 위성 분야는 우주 개발 선진국보다 우리가 오히려 앞서 있다. 그들은 1990년대 후반에야 500kg급 이하의 소형 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중대형급의 위성에 비해 소형 위성은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무게가 800kg에 달하는 중대형급 위성인 아리랑 2호의 경우 제작 기간 4년에 2,600억 원의 개발 비용이 들었다. 국내에서 최근 개발한 10kg 이하의 극초소형 위성. 개발 기간 1년에 개발 비용 1억 원이 채 안 들었다. 기존의 위성이 회로 기판과 케이블을 많이 써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반면 전자 회로를 주로 쓰는 소형 위성은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에 맞는 특수 전문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간 기업과 인력을 개발하면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우주 산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특정 분야, 작은 분야지만 그 분야에 대한 특수 기술을 이 우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발사체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 우주 개발 분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이들은 소위 스페이스 클럽 국가들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8개국뿐. 북한은 준회원이다. 우주를 놓고 미국과 한판 전쟁을 펼치는 중국은 2010년 군사용 위성 항법 시스템인 북두 계획을 구축한다는 계획과 2017년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창어 프로젝트를 발표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자체 제작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렸던 일본은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에 참가할 뜻을 밝히며 우주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천명한다. 세계에서 8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도는 로켓 기술의 국산화율을 85%까지 높이며 우주 선진국에 진입했다. (1970년 2월) 아시아 최초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일본. 일본 첨단 우주 산업의 전진 기지는 뜻밖에도 요코하마 주택가의 허름한 공장들이다. 10평 남짓한 공장에 직원이라고는 10명 내외의 영세한 중소기업. 일본 정부는 우주 산업의 기반을 닦겠다며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이 공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단열 제품을 생산하는 중이다. 今は宇宙ステーションの、熱数学モデルを作って、計算しています。温度予測をさせています。これは今みんな衛星の外側に使うものなんですけど、どういう機能があるんですか？衛星の環境、宇宙の環境から衛星の温度を一定に保つための断熱のジャンバーと同じものを作っています。 공장 직원들은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나 입을 만한 오염 방지용 작업복을 입고 최첨단 단열재인 폴리마이드의 모양을 잡는다. 폴리마이드 가공품은 가로 60cm, 세로 20cm, 도화지 2장 정도의 크기가 180만 원에 이르는 고가품이다. 인공위성 기기들이 영상 150도에서 영하 150도에 이르는 우주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첨단 단열재 덕분이다. 폴리마이드는 열뿐만 아니라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에도 강하다. 하지만 최고 기술자 한 명이 꼬박 20시간을 매달려야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대기업에서는 꺼리게 된다. 日本の人工衛星の部品の国産化率というのが最近のレベルでは 30% ぐらいまで落ちてしまったと。でその一つの大きな理由は大手のメーカーが衛星用の部品作りから撤退し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そういった部品を中小企業で作れないかという投げかけがいろんなところからあったというのが一つ。 하늘을 가득 채우겠다는 만천 프로젝트. 요코하마 주변의 71개 중소기업들의 야심찬 계획이다. 2003년 9월에 만천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수주한 물량만 120건이 넘었다. 요코하마의 동네 공장은 이렇게 일본 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된다. 최근에는 국제 우주정거장 개발에 필요한 부품 주문이 많다. 세계 17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에 일본에서도 희망이라는 뜻의 우주실험실 키보를 제작해 동참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실험실 기본은 총 3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중 하나는 이미 제작을 끝내고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로 보낸 상태다. 일본은 유인 우주선의 기술 습득을 희망하며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가한다.で人間を宇宙に上げてですね、滞在をしていろんな活動をするためには非常に複雑で高度な技術が必要になるんですが、でこれを日本だけでやろうとするとですね、非常にお金もかか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計画ということで日本、アメリカ、ヨーロッパ、カナダとロシアも含めてですね、5つの参加機関が協力してやる中で、そういう活動を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としては単独でやるよりはですね、効率的に有人宇宙技術をですね、人間を宇宙に上げて、活動するための技術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일본의 첨단 산업 도시인 쯔쿠바. 쯔쿠바에 자리 잡은 우주센터는 1년에 한 번 시민들에게 문을 연다. 大丈夫ですよ。慌てなくても大丈夫ですよ。慌てなくても大丈夫ですよ。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인 작사에서는 시민들이 우주를 몸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주개발 붐을 조성한다. 올해 쯔쿠바 우주센터에서는 생활 속에 파고든 우주 기술 체험을 주제로 삼았다. 위성을 이용한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를 이용해 봄을 찾기에 도전하며 남녀노소 모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중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흥미를 보였던 체험 행사는 우주에서 비행사들이 먹었던 음식을 맛보는 시간. 그래서 これをスライスしてあげて食べていただけないんですけども、どういうふうに選ぶかというとですね、皆さんの目の前に小皿がありますが、それを 1990년대 초 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선발된 이후 일본 국민들은 우주 비행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다. かもしれない。あまり聞いたこといないんですけども、要はですね、我々宇宙養殖っていうのを開発し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のフリーズドライとかレトルト食品っていうのは非常に品質が高くてですね、そのままでも刑事だけを変えればできるようなのがいっぱいある。あ、本当に調理だ。今回大成功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美味しかった。結構ね、難しいんです。 우주 비행사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체험하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다. 普通に本当に普段食べてるのと同じなのですごく美味しいので、こういうのが食べれ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1992년 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 모리 마모루 박사가 우주를 밟았다. And liftoff of Endeavour on America's 50th space shuttle flight. 지금까지 탄생한 일본의 우주 비행사는 모두 5명.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 우주에 다녀온 이들이다. Endeavour Houston for story. You gotta go to open the door. 일본은 2010년 안에 자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인 작사에서는 약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는 중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주 로켓을 개발한다. 우주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고체 로켓을, 우주개발 사업단에서는 액체 로켓을 연구한다.
개발 초기 일본에서는 비교적 만들기 쉬운 고체 로켓에 먼저 손을 댔다. 그것은 철저한 과학 탐사 로켓이었다. 전長23センチ、直径 1.8センチ、重量200gの 1955년 펜슬 로켓 개발에 성공한 일본은 그 후 10년 만에 1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한다. 그리고 1966년부터 위성 발사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일본의 사토 수상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그 로켓 개발을 하다가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담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좀 이렇게 줄 수 없나. 존슨 대통령이 준다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되었거든요. 1994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은 100% 자체 기술력으로 로켓을 개발한다. 인공위성이나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실어보내기 위해서는 초속 11.2km의 속도로 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으로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을 결합한 다단계 로켓을 사용한다. 12ロケット系全システム準備完了。9、8、7 2001년 8월에 발사한 H2A 로켓은 일본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H2 로켓을 발전시킨 형태다. 기술 개발이 까다로운 액체 로켓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70년대 고체 로켓만으로도 위성 발사에 성공했던 일본은 첨단 기술인 액체 로켓 기술의 벽을 실감한다. 失敗の原因というのは普通は直接の技術的原因というのがあります。例えばつい2年半前というか3年前に失敗したのは固体ロケットモーターのが予想しないところが壊れてそこからガスが出て固体ロケットが爆発したわけですけども、その直接的な原因についてはロケット上げている時に技術的なデータがいろいろ取れますのでその日本中の専門家を集めて技術の解明をしてそれをその原因が分かりますからその原因に対応するということでいき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我々がやっているこのロケットのような複雑で最先端のものをやるときにそれをやるエンジニアリングっていうんですかマネジメントですね。その巨大プロジェクトをきちんとマネージしていく仕組みなりやり方が十分だったかとそういうことも反省し101, 199. 2005년 2월 로켓 발사에 실패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일본은 다시 액체 로켓인 H2A 로켓으로 다목적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 그리고 올 1월과 2월에 걸쳐 일본은 H2A 로켓으로 2기의 위성을 발사한다. 액체 로켓은 실패 없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성공이었다. 일본보다 2달 늦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중국. 하지만 중국은 유인 우주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이며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0월 12일 중국의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인 선조우 6호가 발사되었고 그로부터 닷새 뒤 무사히 지구로의 귀환에 성공한다.
在我们感觉到身体状况不错，谢谢。海胜，你讲一下。我感到有很多人，有无数的人在牵挂着我们。 13억 중국인들을 열광시킨 유인 우주선. 신의 배라는 뜻의 선조호를 타고 우주에 다녀온 최초의 중국인은 양리웨이였다. (2003년 10월 15일) 발사한 지 21시간 만에 지구를 돌고 귀환한 양리웨이는 중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새로 썼다. 所以我在这个比如在神舟5号发射的时候，我坐着出租车到中央电视台做节目。当这个出租司机问我干什么呢？我说到中央电视台做节目，他非常高兴。我说你有什么感觉？哎呀，太叫人感动了，对中国人真是很大的鼓舞。我们很长时间没有听到这么好的消息了，对整个老百姓都有个巨大的鼓舞。 所以我们不仅仅看到他技术上取得的成就，还要看到他在精神上给中国这个老百姓带来的巨大的鼓舞作用。 1952년 설립된 북경 항공 항천대학. 중국의 16대 중점대학 중 하나인 이곳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중국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많은 우주 과학자를 배출한 북경 항공 항천대학은 중국 우주 개발의 산실이라 불릴 만하다. 知道那个神5、16的发射吗？知道，知道，怎么样啊？感觉怎么样？他们不说嘛，都很自豪。您呢？可以，挺自豪的也。听说过钱学森吗？哦，对他非常熟悉。能不能评价一下？我觉得他应该是中国的一个非常有功劳的人，特别是中国导弹之父。我感觉中国现在能够保证安全，很大一部分国家安全就很大一部分就是钱学森的功劳，非常有见地，然后指导了中国。 迅速地建立起了导弹工业，我感觉对我们国防建设意义非常重大。 1950년대 초 중국은 소련이 버리고 간 로켓을 뜯고 분해하며 중국의 자체 로켓 개발에 몰두한다. 초기 중국의 로켓은 원폭 운반용이었다. 중국이 소련의 쓰레기통에서 로켓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첸 쉐선 박사. 그는 1955년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벌인 채 고국으로 돌아온다. 전학삼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미국에서 저명한 학자였고 이미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볼브돼 있던 관여돼 있던 사람인데 고국이 불렀다. 근데 당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황이란 건 초기에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버리고 귀국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부터 그걸 진두지휘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그 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넘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전 강택민 주석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번씩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중국의 자체 로켓 개발에 기여한 인물 첸 쉐선 박사. 그는 우주공학 분야 인재 양성이 중국 우주 개발의 미래라고 예견하며 후진 양성에도 열정을 쏟았다. 첸 쉐선의 제안은 매년 200만 명의 우주 과학도를 양산하는 촉매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관건이고 그 기초는 교육이라는
과교 흥국의 국가 지침을 세우고 과학 인재 양성에 돌입한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스푸트니크 충격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1960년에 우주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우주전쟁을 선언한다. 1970년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둥팡홍 1호를 쏘아올려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1986년 4명의 과학자들은 최고 권력자 덩 샤오핑에게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863 계획이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호는 바로 이 863 계획을 세운 지 17년 만에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중국이 처음으로 우주 탐사 로켓을 발사한 지 43년 만에 사람을 태운 신의 배는 우주를 향해 날았다. 우주의 붉은 별이라 불리는 중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양리웨이가 무사히 귀환하자 중국의 국가 신인도는 한 단계 높아졌고 중국도 우주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那么现在呢，中国自从发射神舟5号以后，我们已经取得了这个成功的一个经验啊，可以说是顺利的发射，安全的这个返回，所以这个它是一种飞跃，标志着什么呢？中国的在很高技术领域啊一些关键的这个技术方面取得突破，至少可以说我们在有些方面的水平呢。 接近于国际先进水平，特别是在载人航天方面啊，包括我们这个长征2号，这个 F 这个运载火箭，它的可靠性方面呢，应当说可以国际上最先进的一些运载火箭媲美。 유인 우주선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라는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런 의미에서 우주 강국으로 지금 중국이 대두되었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우주 기술이 브랜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우주전쟁에 뛰어든 것은 2002년. 설계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100% 우리 손으로 개발한 토종 액체 로켓을 발사하면서부터다. 길이 14m, 무게 6톤의 KSR-3는 발사 직후 하늘을 향해 42.7km까지 날아올랐고 발사장에서 79km 떨어진 서해상에 예정대로 떨어졌다. 총 3분 51초의 짧은 비행이 성공하며 우리는 우주를 향해 도움닫기를 시작한다. KSR-3 성공을 이끈 대한민국의 로켓 박사 최연석. 액체 로켓인 KSR-3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로켓은 모두 고체를 추진체로 사용하는 고체 로켓이었다. 빈 통 속에 연료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고체 로켓은 개발이 쉬운 대신 우주를 향해 오르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연석 박사는 90년대 초반 일찌감치 액체 로켓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 개발을 시작해 1995년 국내 최초로 소형 액체 로켓 개발에 성공한다.
선진국의 도움 없이 KSR-3 액체 추진체 로켓의 모태가 되는 엔진을 개발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엔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에 시작할 때는 이런 엔진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외국인들도 와서 보면 놀랍니다. 이거를 그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만 로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한국도 기술을 안 주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내니까 참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하도 그 사고로 잘난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품 사가지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대책이 없잖아요. 600여 년 전 우리는 이미 로켓 강국이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 민족은 당시 최고의 신무기인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현대식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당시의 로켓은 대부분 고체 로켓으로 군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고체 로켓 개발은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맺으며 그 열기가 점차 사그러든다. 고체 로켓은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전쟁 무기인 미사일이 될 수 있어 미국은 국가 간 협정을 맺어 고체 로켓 개발을 규제해왔다. 액체 로켓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우리는 내년에 우리 로켓으로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쏘아올릴 예정이다. 로켓가 없는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가 있는 나라에 의뢰를 해서 발사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그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로켓으로 발사하면 얼마, 어느 나라 거는 얼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그 우주 로켓들이 잘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력 발사에 성공한 다음부터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그런 로켓들을 또 개발해야 이런 우주 개발 쪽도 국가의 첨단 산업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 위성을 쏘아올릴 로켓은 KSLV-1. 개발비만 5천억 원 이상이 든 다단계 로켓이다. KSLV-1은 발사 직후에는 일단 액체 로켓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고체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2007년 우리도 진정한 우리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아시아 우주 개발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인도. 그들의 로켓 개발사는 우리와 닮아 있다. 인도는 1970년대 고체 로켓을 시작으로 1993년 첫 액체 로켓 발사에 성공한다. 인도의 로켓 발사 성공을 지켜보던 우리 정부는 1999년 5월 우리별 3호를 인도 로켓에 싣고 우주로 보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벵갈로르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 우주 강국 인도의 면모가 드러나는 곳이다. 이 초등학교는 위성교육 시범학교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 위성인 에듀셋을 띄우고 원격 교육 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ಲೈವ್ ಪ್ರೋಗ್ರಾಮ್ ಮಾಡ್ದಂಗೆ ಮಾಡಿಸಿ ಮಾಡ್ಬಿಟ್ಟೈತ ಲೈವ್ ಥರನೇ ಕ್ಯಾಮ್ರಾ ಗಿಮ್ರಾ ಆನ್ ಮಾಡ್ಕೊಂಡ್ರಪ್ಪ ಯಾವ್ದನ್ನ ಬಿಯರ್ 15살 이상 국민의 문맹률이 48%에 이르는 인도. 인도 정부는 위성을 이용한 교육 방송이 문맹 퇴치 해결사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is a shortage of very good teachers in almost every field. So this is overcome by creating virtual classrooms through the satellite link at faraway places. A good teacher can reach out to something like 50 classrooms, that way reaching out to something like 3,000 students at a time. So this is helping all kinds of education, whether it is in the science and mathematics for the primary school or the very high-end topics which are covering the engineering, management or medical. 2004년 국민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위성 에듀셋을 쏘아 올린 후 지난 1년 동안 약 8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위성교육의 수혜를 받았다. ಜೊತೆಗೆ ಏನಾಗಿದೆ ಅಂದ್ರೆ ಅವರು ನಮ್ಮ ಮನೋಭಾವ ಮುಖ್ಯ ಆ ಮನೋಭಾವ ಪರಿವರ್ತನೆ ಮಾಡಬೇಕಾದ್ರೆ 정보통신 산업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지만 아시아 최고의 문맹국인 인도. ನಂತರ ಪ್ರತಿಯೊಬ್ಬ ಪಠ್ಯಪುಸ್ತಕ ಪ್ರಿಂಟ್ ಆದ ನಂತರವೂ ಸಹ ಕೆಲವರು 두 얼굴을 가진 인도는 위성 교육을 통해 그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That is the vision. In fact, with this program, quality of education can be ensured. The ultimate aim is that only. In fact, with regard to the primary education, they have gained enrollment, and that is also ensured. But the quality is a cause of concern for us. So this goes as a quality initiative. That is our vision. 위성 발사의 최고 기술은 지상 36,000km 높이의 지구 정지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 인도는 자체 기술인 고체 로켓에 러시아의 액체 로켓 기술을 결합한 GSLV 로켓을 개발해 1980년 정지 궤도 진입에 성공한다. 로켓을 자전거로 배달할 정도로 열악했던 상황에서도 자체 로켓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도는 정지궤도 위성 발사 3회 연속 성공. 8회 연속 극궤도 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발사 성공률 86%에 이르는 안정적인 발사 기술을 자랑한다. 인도는 2008년 무인 우주선의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찬드리안 계획을 발표하고 무주 공산, 달을 잡기 위한 우주전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In the long run, we would like to get into the planetary exploration. Our mission to moon, the Chandrayaan, is one of its kind. And then we have the ambition of trying to develop heavy lift launch vehicles. We are going to GSLV Mark III, which will double the capacity of the present launch. And later, ultimately, we would like to look for even new transportation system like recoverable and reusable launch vehicles for the future generation of space transportation. So in the long run, we would like to maintain a leadership in some of these technology areas globally. Minus 15, top and go. Lots, top and reports. 대한민국의 상업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1235 발사를 진두지휘한 황보안 박사. 무궁화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그는 2001년 8월 한국인 최초로 폰 브라운상을 수상한다.
폰 브라운상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위성을 발사시킨 인물을 선정해 미국 항공우주학회가 수여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노벨상이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위성 전문가로 활동했던 황보안 박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위성 스페이스 셔틀 발사 업무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1990년 돌연 귀국을 결심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신 위성인 무궁화 위성의 개발을 위해서였다. 인류가 그 과학 발전함에 따라서 그 우주를 비행하고 싶어하는 이 꿈은 우리 젊은 그 학생 때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꿈입니다. 이 꿈의 실현은 결국은 우주로 가려면 이런 로켓가 있어야 되고, 로켓을 쓸 때는 거기에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 우주 항공 산업의 수도라 불리는 프랑스 툴루즈시. 유럽 최대 위성 연구소에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연구원들이 있다. 아직은 예비 설계 단계라 도면 연구와 토론이 주된 업무다. 우리 연구원들은 국내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전수를 받는 중이다. 일반적인 통신 위성의 기능에 과학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 탐사와 실생활에 필요한 기상 관측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 연구진 30여 명이 통신 해양 기상 분야에서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해가며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는 연구원들.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위해 2억 마일리 가족과 떨어졌지만 앞선 기술을 마음껏 배우기도 어려워 애가 타기도 한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위성 쪽의 기술에 있어서는 좀 더 훨씬 많이 앞으로 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것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체계화된 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이제 다 오픈되게 저희한테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안타까운 것도 좀 있고요.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은 높이 3m 정도. 하지만 세 분야의 첨단 탑재체가 실려 무게가 2.5톤이 넘는다.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위성이다. 이 컴스의 해양 탑재체는 일반적인 전자 광학 카메라하고는 다르게 영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방출되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신호를 복원해내기 위한 복사 보정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고, 이 적외선 광학계 쪽의 그 위성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군사적으로 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비밀 기술로 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라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라서도 해외 기술을 저희들이 이전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게 기술을 이전받아 위성을 제작해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자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도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 궤도. 이 궤도에 오를 위성의 적정 숫자는 약 180개. 하지만 세계적으로 338개가 올라 있어 정지 궤도는 이미 포화 상태다. 현재 우주는 미리 자리를 선점한 나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하늘 위에 자국의 위성을 올려놓은 일본과 중국을 피해 위성 궤도를 신청해야 한다. 문화위성 궤도를 확보하려면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합의가 돼야 돼요. 위성 발사할 때 자기 우리 궤도 확보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해하고 영공처럼 위성 궤도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그 재원이거든요. 이걸 확보한다는 것은 위성을 올리지 않으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주 시대에는 자국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 방위에 해당된다. 2002년 8월 문을 연 위성 전파 감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 국제적으로 등록된 위성은 모두 감시 대상이다. 현재 국제 등록된 위성은 1000여 개 이상. 이들이 우주 공간에 확보한 우리의 자산인 위성망을 침범하면 국제기구에 시정 명령을 요구한다. 위성 전파 감시센터를 설립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총 6개 국가다. 안테나 안가쿠동부 쪽에 있어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파 하나라도 허투루 세워나갈까 집중 감시하는 중이다. 미크로 공간이 터져 있어. 그 우주는 그 국부를 창출하고 무한한 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특히 그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우주의 그 선점 여부에 따라 그 막대한 그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북한은 고체 로켓인 대포동 로켓을 발사한다.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 논란 속에 발사한 대포동 로켓은 최대 사정거리 12,000km 정도로 하와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를 향해 발사하면 우주 궤도까지 능히 올라갈 정도의 발사체다. 북한의 대포동 로켓 발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 우주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까지) 중국은 달 탐사를 이루겠다고 한다. 2025년까지 일본은 자체 로켓으로 유인 우주선을 띄우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제 우주는 각 국가의 첨단 기술을 겨루는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And for a lot of countries, being able to have a satellite or be able to launch your own satellite and do things like that is a sign that of prestige, a sign that you are an advanced country with the ability, the high technology required to do those sort of things. So I think that's why you see a lot of advanced countries be involved in space activities. 우주 선진국들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무인 우주 경쟁 시대에서 우주 비행사를 무사 귀환시키는 유인 우주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발사체와 발사장이 필수다. 발사대와 발사 통제동이죠. 그리고 조립동 저것도 다 중요하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고흥의 외나로도에 우주센터를 건설하며 앞으로 맞이할 유인 우주 시대를 준비한다. 150만 평 규모의 총 공사기간 7년, 총 공사비 2,650억 원.
하지만 1회 발사장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발사장 건설로 인해 거두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그 밖에 다양한 개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많은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 인공위성은 외국의 발사장에서 발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갖다 저희들 마음대로 수집을 하지 못하고 획득을 하지 못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외국 발사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예산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비가 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의 별은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된 로켓을 타고 저 먼 우주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지난 600여 년간 우주를 꿈꿔왔던 우리 민족은 이제야 우주로 갈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스페이스 코리아의 꿈을 실현할 시간이다.